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서초 동네 친구 14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서초동에 사는 하늘입니다. 저는 도곡동 사는 내영입니다. 전 역삼동 사는 고요입니다. 저는 삼성동 사는 햇님입니다.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찾고 싶은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팟빵에 양재동 2020님이라고 3번이나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지인이 아니시라면 정말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전에 강남구 지역구 사업이 당도어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모임의 방향이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성격을 띠면 안 된다는 그런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는 친구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서 전해드리는데 어차피 저희는 동네와 관련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14번째 모임에서는 롯데 칠성부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롯데 칠성부지 개발한다는 뉴스를 보고 저희끼리 막 카톡방에서 이거 뭐지? 여기 막 어떻게 되는 거지? 얘기를 막 한창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컨텐츠 가지고 팟캐스트 해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친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왜 가다 보면 중간에 높은 건물들이 있다가 약간 공터처럼 물류센터처럼 갑자기 꺼져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강남 교대역 사이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좀 가끔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막 그 삼성타운이라고 하나요? 그 삼성 본사 있고 또 무슨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갑자기 무슨 쿠팡 같은 느낌의 그런 것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갑자기 여기를 왜 이렇게 놀려두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류센터도 나름의 역할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도심이니까. 강남대로 핵 도심에 그냥 거기를 그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운? 내 땅은 아니지만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개발한다는 얘기를 보면서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던데 저희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준전문가. 용적률, 건폐율, 용도 상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가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큰 도로 주변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도시법에서 도시 계획을 규정하는 법이 있는데 도시에서는 주로 용도를 설정을 해요.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설정을 하고 또 건축법 안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건데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 땅 안에서 건물을 어느 퍼센트만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용적률은 그 땅에 비해서 그거를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규제를 알면 대충 어느 정도 층수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이다 하면 이게 100 중에 땅 50만 할 수 있는 거니까 2층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규모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이 땅 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근데 그거와 용도를 정하는 거 사이에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 스케일이. 그래서 그 사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화시설 같은 게 들어가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 아니면 이런 재료에 이런 형태를 해라, 아니면 전면에 이만큼 녹지 같은 걸 조성을 해서 보행자들이 잘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건축과 도시 사이에서 정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인센티브로 그런 어떤 목표하는 지점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내가 뭘 알아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알아들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을 용어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었고, 이게 이 지구 단위 계획이 한 1999년도 그쯤부터 얘기가 있었고, 와. 2011년도에 이런 지구 단위계 결정도서가 한 번 났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2020년에 이거를 거기에서 어떻게 또 변경을 해서 할지를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 열람하고 이거를 의견 같은 거 주민들의 의견 듣겠다 해서 열람이 나왔고, 그때가 2020년 6월이어서 저희가 기사로 접한 거죠. 이 칠성부지에 63빌딩 규모의 개발을 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뉴스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 거지?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하게 맞아. 된 거였죠. 보통 이런 개발 계획 이런 거 자체가 실현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그 롯데 회장이 감옥 갔다 와서 더 그런 네. 비하인드가 있었구만. 네, 지지부진해졌다고. 아. 이런 비하인드 진짜 갑자기 납득됐어.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참. 납득됐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처음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질 때 이후로 좀 변했던 걸 보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크게 바뀐 게 롯데 칠성부지만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좀 더 세분하게 나눴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지능 아파트 맞아. 부지를 또 새롭게 추가를 해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그 법원 앞에도 되게 노후한 건물들이 많은데 맞아요. 거기 높이나 규모 규정이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이 규정을 없애서 좀 더 완화하고 리모델링 활성화하면서 거기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고 진짜.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거기 경부고속도로가 고가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걷다가 어둡고 낮은 곳을 이렇게 통과했다가 딱 나오니까 맞아. 낮은 그런 그러니까 경관 같은 게 뭔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한번 진짜 실제로도 그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능 아파트 부지를 추가한 것도 이게 칠성부지 쪽에서만 연결되는 거 이상으로 지능 아파트 쪽에서도 뭔가 연결돼서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네. 복잡하네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림이다. 그리고 그 지능 아파트 자체도 되게 노후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대에 지어졌던 건축물은 주로 그러니까 요새는 막 그 경계부에 상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면 또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거기는 애초에 그때 뭐 계획된 그 시대에 계획된 아파트들은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담장으로 꽉 둘러놓고 외부인은 잘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단절된 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거니까 거기가 진짜 많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계획에서 말을 했던 게 그 건축물 전면부랑 좌우 측면에 외부 계단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하 1층이나 2층에도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근데 뭐 상가 같은 거 보면 1층, 2층 그 임대도 엄청 가격 차이 나잖아요. 맞아, 1층이 거의 뭐 3, 4배 맞아. 이상 비싸고 한데 그거를 좀 더 해소하면 2층까지도 사람들 많이 잘 올라가 있고 뭐 지하에도 뭐 선큰 가든이나 같은 그런 거 두면 더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전면부에서 건물 1층이나 지하로 좀 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방금 나온 단어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게이티드 커뮤니티랑 썬큰 가든이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이거 알겠어. 설명 좀 해줘요. 와 너무 멋있다.
뭔지 다 알겠는데 왜냐면 너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가든이래.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썬큰 가든이 뭔가요? 그 왜 코엑스에 그런 식으로 1층을 뻥 뚫려놓고 지하랑 연결하면 사람들이 더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또 지하는 뭐 채광이나 통풍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거의 지상처럼 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1층 같잖아요. 아, 게이티드 커뮤니티. 거기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적인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를 담 넓게 하고 막 옹벽 같은 것도 그냥 그 지형 차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옹벽 딱 해놓고 하면 외부인들이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등교하는 길에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쇼컷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삥 돌아가고 약간 그런 이 커뮤니티를 우리끼리만 하겠다. 외부인 출입 금지하겠다. 약간 그런 식의 커뮤니티를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지양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네, 그래서 그런 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뭐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뭐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작물 같은 거는 피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지침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담이나 아니면 뭐 설비 이런 뭐 환기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지향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상업시설 같은 거 그냥 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대부고 앞에 거기 아이파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부고 중대부중도 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곡레스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레미안 이런 데서도 이제 학생들이 걸로 가는데 그 앞에 아이파크가 딱 있으니까 아이파크 통과해서 가면 직선이거든요. 직선거리인데 이제 거기를 몇 년 전가 최근에도 그랬나? 하여튼 계속 그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 학교 많이 하니까 막았어요. 그 경비실에서. 근데 그러다 최근에는 좀 나아진 것 같던데 최근에는 안 잡던데 원래 그걸로 통과해서 아파트 통과해서 가는 걸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 근처 아파트들을 뭐 산책하면서 좀 보게 되고 이러니까 강남 이 부근이 유난히 그렇게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아예 문을 뭐 비번을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다는 거를 저도 좀 느끼긴 했거든요. 개나리 아파트 단지들 그런 거. 이름 다 다른 각종 개나리 아파트들 개나리, 진달래. 그 거기는 다 대문처럼 문이 달리고 거기서 딱 뭐 개인 번호 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는 저도 학교를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면 훨씬 더 빠른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그냥 초등학교 앞에 그 담 같은 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다들 다 그 길로 다 다니고 해서 되게 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너무 외부인이 많고 너무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데라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건 또 외부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아무튼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재개발을 하면 약간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런 걸 짓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어지면은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점이랑 영화관이랑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남 롯데시네마 아직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롯데시네마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기가 뭐로 바뀌었지? 메가박스인가? 맞아요 시대로 바꿨죠. 그럼 거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어차피 롯데 건물이잖아요. 맞아. 롯데 건물이잖아요. 맞아. 어차피 들어올 거면. 아니 근데 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 가까운데 너무 초고층 빌딩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저도 막상 생기면 약간 생각이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이게 63빌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63빌딩 진짜 높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 도심에 그 높은 게 갑자기 생긴다는 게 좀 뜬금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 지금 그 르네상스 사거리 구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지금 새로운 신세계 호텔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높이를 다 쌓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높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 짓는가 보다 하는데 점점 높이가 싶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약간 위압감이 들어. 그래서 제가 혜님한테 저렇게 높게 지어도 되냐고 여기 다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빌라촌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뭐 시간만 일조 시간? 그거만 지키면 괜찮긴 하다고 하셔서 뭐
해가 들긴 하겠지. 이거 그래 해는 들겠지. 해는 들겠지 이러면서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호텔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길지를 잘 모르겠어서 상업시설이 편의시설 일단 하면은 제가 누릴 수는 있는데 아 맞아 호텔 맞아. 호캉스를 간다고도 저 거길 가고 싶진 않거든요. 좀 막 완전 멀리 코앞에- 가고 싶지. 코앞을 왜 맞아. 네, 그래서 뭐 일단 뭐가 생기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그렇네. 같아요. 저는 그게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니까 르네상스 호텔이 새로 짓는 건가 보다 했는데 신세계 호텔이구나. 그러게 나 처음 알았네. 이제 알았어. 아니 저는 회사가 엄청 가까우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약간 GFC 같은 느낌으로 아. 지하에 뭐가 들어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옵션이 맞아. 많아지잖아요. 이건 그건 좋네. 거기 GFC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막 파스타도 있고 막 되게 막 그런 거 많으니까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거기 안 그래도 강남역 근방에 아. 교통량이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 그런 몰이 대형 몰이 들어오면 또 차가 엄청 막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버스보다 걷는 게 더 빨라. 맞아. 진짜 더 그러겠는데? 그 시성부지 얘기 찾아보다가 봤는데 주변에도 아파트들도 있고 뭐 주거지잖아요. 뭐 서울 집값 자체가 그냥 전국적으로 맞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도 뭐 2배가 됐더라고요. 거의 10억 이상 오른.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론은 네, 뭐 오늘 좋은 정보 드렸으니 돈 있는 분들은 뭐 땅도 좀 사시고요. 그리고 그 2016년에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가 살해당했던 그 사건인데 그게 또 11번 출구는 강남인데 10번 출구는 서초라고 아까 고현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게 서초구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그 공용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그 신축 건축물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고 여성용 화장실을 기준 이상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를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보통 다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안 줬을 때는 화장실 면적이 다 똑같은데 자변기랑 남성 소변기랑 그 면적이 달라서 같은 면적이더라도 남자 화장실에 넣을 수 있는 변기 개수랑 여자 화장실에 넣을 수 있는 변기 개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나 뭐 공연 휴식 타임이나 뭐 그럴 때 같은 대기자 수여도 줄 주는 속도가 다르다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몰랐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계획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화장실 그 정해진 면적 안에 칸 반을 나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변기랑 대변기를 배치를 하는데 보통 배치를 하면 그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 앞에 소변기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니면 그게 좀 같이 있거나 이거를 같이 둘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 네. 아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고는 그러니까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또 이제 넣기 위해서는 얘를 또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뭐야 오히려 넓어지는 말이야. 그래서 진짜? 근데 또 아, 재밌는 거는 이게 건축 심의나 그런 허가 같은 거를 받아요. 이제 계획안을 가지고 얘를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디자인 같이 좀 정량적이지 않은 거는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는데 딱 눈에 보이는 건 화장실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들도 그냥 한 번씩 이거를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거 남자 대수 비율이 2대1인데 이거 숫자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한 번씩은 꼬집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건축 계획하는 건축가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 하면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그나마 그런 거를 지적을 받으면 그걸 대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냥 남자 화장실 대수가 훨씬 많은 거죠. 2배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2배는 좀 심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소변기는 벽에다가 이렇게 쭈루루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그쵸.
네, 대수를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맞아. 그래서 그냥 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 대한 이런 아무도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맞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주는 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롯데 여기 세워지면은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여자 화장실이 뭐 평소 가보던 그런 데보다 넓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개수가 되겠네요. 많아. 맞아.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이런 자잘한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계획 사항에? 그러면 지침이 아.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래서 용적률이 다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다르고 그래서 그게 기본 용적률이 200이고 허용 용적률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인센티브를 다 찾았을 때 맥시멈으로 아.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또 별도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수록 건물을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강제는 아니잖아요. 남녀 화장실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물들이 대부분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인센티브가 용적률로 주로 주는데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 지을 수 있는 실면적이 커지는 넓어지니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임대를 그만큼 더 줄 수 있는 아. 거니까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득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옥상 녹화 뭐 그런 권장 용도 따르는 거 해서 최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요. 하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 용적률이라고 해서 그냥 뭐 시조례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기본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만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허용 용적률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용적률을 최대한 찾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굳이 강제를 안 해도 아마 지킬 거라고 그 건물 짓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하철 출입구 얘기도 재밌다. 지하철 출입구를 포함을 하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건물 자체? 그리고 홍대 아, 출입구 이렇게 그래서 하잖아. 홍대는 그래서 다 출입구를 끼고 있구나. 그래서 GS 타워가 유난히 좀 높군요. 거기는 연결돼 있어요? 네, 거기 연결돼 있어요. 재밌다. 다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GFC도 높고 아니 여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감이 안 잡혀. 근데 막 그 GS 이런 거 갑자기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지하철 그 출구 같이 서. 그 옆 건물보단 큰 것 같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네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랑 건물이랑 연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편하다고? 인도에 출구를 안 내도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도 출구는 또 따로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이 건물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폐쇄적인 건물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은 1층이나 지하에도 상가 같은 게 있기도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더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교통과 연계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럴 때도 편하고 맞아, 그건 좋지. GFC 역삼역에서 역삼역 2번 출구인가? 그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또 지상에서 보면은 GFC 정말 남의 회사 건물 같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지하로 가면은 그냥 바로 딱 그 상가?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되게 느낌이 달라요. 다르니까. 진짜 그 시민들이 좀 이용하라고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 14번째 모임에서는 칠성부지 재개발 이랑 관련해서 이게 달라지면 우리의 뭐 일상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네, 친구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도시에 대해서 뭐 어떤 거를 바라고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남 서초 친구 여러분 다음 모임에서 또 만나요. 안녕!